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저희 이제 비용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익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죠? 자,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영업수익의 매출액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정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비용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용은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자, 네 가지죠. 손익계산서 안에 크게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던 네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 매출원가 있었고요. 판매 관리비 있었죠. 그 다음 영업의 비용이 있었고요. 마지막 법인세 비용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개의 내용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매출원가요. 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부터는 조금 애매해요. 판매 관리비를 확실하게 외우시든 아니면 영업의 비용을 확실하게 외우시든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파트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관련된 문제도 잘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생 장소가 다르면 손익계산서 기록 위치도 다르다? 다르다. 자,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영업 관련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 공장, 제조시설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무실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판매 관리비 그리고 뭐 코드 번호로 따지면 실무에서 800번대 코드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제조원가 500번대 코드 번호로 등록합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비용도요. 영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이제 판매 관리비다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죠. 자, 공장에서 제조한 물건의 원가는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걸까? 맞아요. 여러분들 제조할 때의 제조원가 뭐 재료비도 넣고 노무비도 넣고 경비도 다 투자해서 다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물건을 제조하면 제조원가가 될 거고요. 그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조원가란 원재료와 관련한 지출, 그래서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공장, 생산, 제조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며 자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처럼 이렇게 제조원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된 제품이 판매가 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물건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해서 다음 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다음 산식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서 하나 좀 TMI 정보를 알려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물건의 제조원가다라고 하면요. 이 제조원가는 사실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뭐 노, 경 이렇게 이제 그냥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는 뭐냐면 재료비, 노는 노무비, 그 다음 경은 경비, 그래서 제조 경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물건의 제조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이게 재료비인지 아니면 직원들 생산하면서 발생한 노무비인지 아니면 그 생산하는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인지 이걸 나눠주어서 원가 계산을 하고요. 이런 걸 이제 세 개를 다 더하면 제조원가가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까지 제조원가 세 가지 있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조된 원가의 이 제조원가는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제품의 매출원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초 제품 재고액이다 라고 해서 전월에 혹은 전기에 이렇게 생산했던 제품이 아직 재고로 남아있으면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계의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원가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를 나중에 배우시면 조금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를 ERP 1급에서 접하시게 되면 기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혹은 단기 총 제조 비용,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 제공품 계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고요. 제공품에 대해서 기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말 제공품을 차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올 때는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 제품에 대해서 기초 제품의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재노경 이 부분들 있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요소들을 다 합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말 제공품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구조이다. 저희가 ERP 회계 1급에서는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거지만 회계 2급에서는 원가 관리회계 파트가 사실은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로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제품에서 기초, 다 기말이라고 써버렸네. 여기를 기초 제품에다가 그 다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하시고 기말 제품을 제외하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 중에 제품에 대해서 매출하지 않고 뭐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거나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기부를 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매출이 아닌 다른 사유로 나가게 되면 다른 계정으로 타 계정으로 대체가 되어서 사라진다라고 해서 매출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빼셔야죠. 접대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제공하는 걸 빼고 나머지만 매출원가다. 그래서 기초에 있었던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내가 완성해서 넘어온 거에다가 여기에 기말에 남은 것 그리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 빼고 나머지는 매출원가다. 이렇게 판단할 줄도 아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이 기초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요, 더해서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판매가 가능한 재고이다. 판매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기초 제품 재고액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서 우린 이걸 판매 가능 재고액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기초 제공품이 10이다. 기초 제품이 10이다. 판매 가능 재고액이 100이다. 기말 제품 재고액이 30이다. 뭐 타계정 대체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에 대한 제품의 매출 원가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 박스 안에 금액이 3가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판매 가능 재고액에 이 기초 제품 재고액의 액수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눈으로 알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그래 판매 가능 재고액에 기말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매출원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70만 원을 정답으로 잘 체크해 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공식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그냥 푸는 기출 문제를 푸는 상황이면 여기서 이제 당황하실 수 있어요. 뭔가 자료가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기초 제품 재고액도 뭔가 활용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강박관념이 막 오니까 이 판매 가능 재고액에다가 다시 더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세요. 자료에 나중에 기초 제품도 나오고 판매 가능 재고액도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기초 제품 재고액은 이미 판매 가능 재고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제조기업은 이렇게 제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겠지만요. 회사가 도소매업이다 라고 하면 주로 완성된 상품을 매입하겠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차변에 기초 상품 재고액, 그래서 상품에 대한 T 계정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기초 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매입할 때 증가하고요. 그리고 기말에 남은 상품은 줄어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제 매출했습니다라고 해서 매출원가로 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여기도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게 있다면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부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매입액은 무슨 매입액이다? 순매입액. 내가 어떻게 대답했지? 나 어떻게 대답했지? 이거 보고서 대답했나?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앞에 재고자산 파트를 잘 복습하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매입액이 우리 전체 총 매입액이 아니라 반품에 대한 매입 환출, 하자에 대한 매입 애누리, 할인에 대한 일찍에 대한 매입 할인을 모두 다 차감한 순 매입액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기초 플러스 단기 순 매입액을 이렇게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판매 가능 상품을 알고 계시다면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과 타계정 대체만 제외하시면 상품의 매출원가를 구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판매 관리비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판매 관리비다라고 하는 계정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뭐 본사, 사무실, 사무직, 영업부, 마케팅 부서 이런 표현들을 주고서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무직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어. 급여라고 표현하자. 사무직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어. 퇴직급여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하실 텐데 문제는 공장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급여를 받아가고 퇴직금을 받아가요. 그러면 공장 쪽 직원과 이 사무실 쪽 직원을 나름대로 구분을 잘 해야 공장 쪽 직원에게는 제조원가로 들어가고 그다음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거는 판매 관리비로 나누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여러분들 이론만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실무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러한 계정들을 500번대 코드도 보실 수 있고요. 800번대 코드도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해 주느냐? 자, 우리가 공장 제조시설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명칭의 비용도 500번 코드로 쓰시는 거고 본사 사무실이다라고 하면 800번대 코드로 써주시면 알아서 500번은 제조원가로, 알아서 800번은 판매 관리비 쪽으로 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도 이렇게 나누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나에게 구분하라고 하는 건 사실 제조원가인지 판매 관리비인지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는 사실 잘 안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료들은 모두 판매 관리비다라고 가정하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가 관리회계가 저희의 시험 파트가 주된 파트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 계정들을 보면 판매 관리비구나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뭐 있느냐?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급여, 퇴직급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원의 복지와 이익과 후생을 위해서 쓰는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단순하게 복리후생비가 뭐예요? 그러면 회사가 저한테 밥 사주고 옷 사주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물론 그것도 복리후생비가 맞지만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의외로 좀 더 넓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뭐 결혼이나 장례나 이렇게 축하할 일과 위로할 일 있을 때 축의금이나 아니면 경조사비를 내는 것도 모두 복리후생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조사비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냐면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다라고 하는 걸 이제 회사도 절반을 부담하는데요. 이 건강보험료 본인도 반 부담하지만 회사도 반을 부담해 준다는 거죠. 이 회사가 절반 부담해 주는 걸 우리는 복리후생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교육훈련비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교육훈련비 계정을 써서 강사료를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비교통비는 뭘까요?
진짜로 어디 막 여행 가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회사 생활하면서 여행 가는 거 생각해보면 뭐겠어요? 바로 출장이겠죠. 예, 출장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뭐 교통비만, 출장에 대한 교통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출장을 가면서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출장에 대한 교통비, 그다음 출장에 가서 식대 이런 것들 모두 다 출장과 관련된 경비들은 모두 다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자, 거래처 직원한테 밥을 사든 선물을 주든 아니면 경조사비를 내든 거래처 직원을 위해서 하게 되면 접대비. 자, 그 다음에 전화 요금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 회사가 납부를 하잖아요. 통신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광열비다라고 하면 뭘까요? 말 그대로 수도요금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전기요금도 있겠죠. 이런 사무실에 각종 이런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다 수도광열비라고 하고요. 자, 세금과 공과. 세금 내는 거 맞아요. 근데 세금 낼 때 조심할 점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다라고 해서 이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취득세와 등록세는 반드시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과 공과에 이 취득세, 등록세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꼭 주의하세요. 건물에 취득세를 냈다, 건물로 쓰시는 거지 세금과 공과라고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하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 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일 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뭐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요. 임차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뭐 월세를 납부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료를 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월세를 납부하는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회사가 이제 월 렌탈을 해서 렌탈료 내는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렌탈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금을 모두 다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건물에 대해서 빌리는 것만 임차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무언가 회사가 렌탈하고서 렌탈 요금을 내는 걸 다 임차료라고 보더라. 자, 수선비는 말 그대로 뭔가 수리를 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수선비라고 해서 정말로 그냥 수리를 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선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뭐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수익적 지출을 기억하시라는 건요. 여기에 비교해서 뭐가 있었어요?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있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면 자산이 증가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수익적 지출로 인식했습니다라고 하면 수선비라는 비용을 인식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료 계정. 예, 보험료 계정도 자주 보십니다. 회사가 뭐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보험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에 기름 넣고 주차하고 이러한 비용들 모두 다 차량 유지비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다음 이제 경상연구 개발비 조심하실 점 주의하세요. 개발비만 이야기하면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었어요. 무형자산. 자, 우리가 개발비 이렇게 하면 뭐였냐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중에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이 개발 단계 중에서도 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개발비라고 쓰고요. 이 개발비는 재무상태표 자산의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하지만 개발 단계가 아닌 연구 단계에서 발생을 했다거나 혹 개발 단계라 하더라도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경상연구개발비라고 부르면서 그 부분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자, 운반비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운반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이 있어요. 운반비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입할 때 운반비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요. 매출할 때 운반비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운반비 이렇게 명칭을 쓰려면요. 이 중에 뭐만 가능하냐면 매출이요. 매출할 때 발생한 운반비만 이렇게 별도의 비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기억하셔야죠. 매입할 때 매입하는 원재료나 이런 자산에 내가 운반비를 부담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매입할 때의 부대 비용으로서요. 해당하는 자산에 어디에다가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더라?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 원재료를 매입할 때 운반비는 원재료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운반비라는 계정이 별도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하여 이런 판매 관리비 쪽에 나오는 운반비는 매출할 때 부담한 매출자가 부담한 운반비이다. 자, 도서 인쇄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자, 도서 인쇄비는요, 말 그대로 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회사가 구매했을 때 얘기해요. 그냥 단순하게 직원이 우울한 것 같아서 혹은 직원이 만화책 보고 싶다 그래서 책 사주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업무와 관련된 서적을 회사가 구매해서 구비하고 있는 경우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도서 인쇄비 같은 경우 도서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 옆에 인쇄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면 도서비뿐만 아니라 인쇄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자, 회사가 인쇄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 물론 뭐 출판사면 출판하는 인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책을 만드는 제조원가나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쇄비는 뭐냐면요. 우리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직원이 승진을 하거나 하면 뭐를 줘야 돼요. 명함을 줘야 되죠. 명함. 그래서 명함에 대한 인쇄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인쇄한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서적을 구매한다거나 혹은 뭐 잡지나 이런 거 정기 간행 물에 대해서 내가 구독료 납부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도서의 구입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도서 인쇄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 있어요. 뭐 소모품비는 말 그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소모되는 품목이다라고 해서 뭐 잉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구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자, 수수료 비용인데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쓰시는 출제자분들도 있고요. 이걸 지급 수수료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지급수수료 계정을 먼저로 주는 거 아는데요. 근데 지급수수료만 또 기억하긴 그래요. 왜냐면 출제하시는 분 중에 그걸 이제 수수료 비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두 가지 표현을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광고 선전 및 말 그대로 회사의 제품을 광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 대손상각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대손상각비다라고 하면 이 대손상각비는 어디에 해당하는 바로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를 얘기해요. 매출 채권이라 하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심하실 점, 자, 주의. 뭘 조심하느냐? 미수금이나 대여금 계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상각비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지금 여기 안에 없죠. 판매관리비 쪽에 없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사실 저희 교재에는 간단하게 비용에 대한 이런 명칭만 쓴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계정들에 대해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 또 써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 축의금, 화환을 보내는 거, 직원을 회식하는 거, 직원에게 회사에서 입을 옷, 피복비, 그 다음에 회사의 안전모,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회사가 절반 내주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 세금과 공가, 앞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세금과 공가가 될 수 없다라고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했었고 그 외에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세금과 공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거 말고도 협회비, 균등할 주민세,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내주는 절반,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회사가 내주는 절반은 복리후생비라고 했는데 국민연금도 반반 부담이거든요. 회사가 내주는 절반은 세금과 공가예요. 자, 그 외에 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전산 회계 1급을 내가 응시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전산 회계 1급을 내가 준비할 계획은 없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여기 재산세나 자동차세 정도까지를 세금과 공가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혹 그걸 기억하지 못해도 세금과 공가는 판매관리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임차료로 넘어왔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뭐 건물에 대해서 빌리는 것만 임차료가 아니라 토지를 빌릴 수도 있고요. 차량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뭔가 빌려서 쓰는 것, 렌탈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임차료를 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월 사용료를 임차료라고 쓰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차, 세차, 점검, 수리 이런 비용들 물론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광고 선전비는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일 테고 운반비다라고 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송비를 이야기합니다라고 하죠. 자, 다만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매입자가 분담하는 운반비를 취득원가에다가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운반비라는 계정은 어느 경우에만 사용을 할 거다? 매출자, 판매할 때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진주 A사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본 건 차변이에요. 실제 저희 시험이 직접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반드시 진행하세요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에 중점을 둔 시험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직접 차대변 분개를 하진 않아도 분개를 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회계 처리에 익숙해지도록 설명을 드렸고 분개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변엔 들어오는 거 쓰자 그랬고요. 대변엔 나가는 거 쓰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완벽하게 지켜지는 규칙은 아니고요. 차변에 들어온 걸 쓰게 될 때 대변에 나가는 거 대신에 저렇게 들어온 이유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대변에 나가는 걸 쓰셨을 때 저게 왜 나가는지 나가는 이유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교통비 12,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그러면 회사 주머니, 회사 금고에서 현금이 나가는 거죠. 나가요. 12,000원. 그리고 차변에 무엇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나가는 이유를 써주시면 돼요. 자, 나가는 이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교통비를 냈다는 거예요. 자, 교통비가 어떤 교통비냐?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비는 어떤 계정이 있겠어요? 바로 출장할 때 쓰는 교통비, 여비 교통비죠. 문제에서는 출장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교통비가 발생했다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출장의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비 교통비라고 쓰고 있고요. 만약에 질문이 대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변을 물었고요. 차변은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다, 감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 그것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기록이 되며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제조기업의 주식회사 한결이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로 분류해야 되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판매관리비가 되려면 공장의 관리 감독자의 급여는 공장 쪽에서 발생한 노무비로 제조원가로 보셔야 되겠고요.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500번대 경비로서 제조원가에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의 선적 이후의 운반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매입하는 사람이죠. 매입하는 사람이 운반비를 부담하게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넣기로 했어요? 내가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넣기로 했죠? 즉, 이 부분은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회사가 운반비를 제공한 거죠. 그러면 운반비에 대해서 돈이 나갔을 거고 차변에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매출할 때의 운반비가 있습니다. 매입할 때는 취득원가에다가 가산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공장에 대한 제조원가 쪽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상품의 판매 활동, 기업 경영 관리 활동. 자,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손상각비나 접대비를 얘기하고 있죠. 판매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였습니다. 다음 원천징수한 4대 보험 중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자, 우리가 이제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요. 급여 얼마 줄게요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급여 줄게요 라고 채용을 해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실제로 돈이 나갔는데 뭐 예를 들어 280만 원만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자, 이 예수금이 만약 다 건강보험료였다고 가정을 하면 회사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내셔야 되거든요. 자, 얼마를 내야 될까요? 40을 내야 되겠죠. 왜냐? 자, 직원이 절반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의 복지와 이익과 후생을 위해서 내가 회사가 지출해주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그런 절반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생산성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매 관리비는 얼마인가? 자, 보통은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건가? 아니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판매 관리비만 차감해서 혹시 영업이익을 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판매 관리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즉 이런 계산이 아니라 요 금액 여기에 기록될 판매 관리비가 얼마니? 이렇게만 물어본 거죠. 따라서 매출원가 필요 없는 자료, 매출액 필요 없는 자료, 판매 관리비 찾으러 갈게요. 자, 복리후생비 판매 관리비고요. 광고 선전비도 판매 관리비였어요. 앞에서 보지 못했던 임대료, 얘는 수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는 못 보셨죠, 여러분들 판매 관리비에서.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 다음 개발비 조심하시라 그랬죠. 경상연구 개발비는 판매 관리비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자, 판매사원의 퇴직급여 된다고 했어요. 여기 공장사원 아니잖아요. 판매사원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판매창고의 임차료. 우리가 뭐 건물이나 창고나 이런 걸 빌렸을 때 이와 관련해서 납부하는 월세 이런 것들 다 판매 관리비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어디에서 받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직전에 본 비용은 아니야. 그쵸? 비용이라면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이익이래요. 자, 이 이익은 어디에서 받냐? 저 앞에 임대료와 같이 영업 외 수익으로 이전 강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 가지고서 20만 원. 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실까요? 20만 원 플러스 35만 원 플러스 31만 원 플러스 20만 원의 판매사원의 퇴직급여까지 하면 106만 원이 나오네요. 자, 106만 원 어디 있어요? 1번이 정답이죠.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생산성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유형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던 유형이 아닌 판매 관리비만 쏙 빼서 계산하는 거였지만요. 지금 이렇게 자료가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까지 합쳐서 나오면서 이번엔 판매 관리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먼저 고려하셔서 매출총 이익이 20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 보도록 할게요. 판매 관리비는 복리후생비도 있고 여비교통비도 있고 그 다음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했고 개발비는 자산이라고 했죠. 그 다음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도 얘도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세금과 공과 그리고 임차료가 판매 관리비로서 남아있네요. 자, 내용을 그럼 다 더해 볼게요. 판매 관리비 30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 그 다음 여비교통비 25만 원, 임차료 21만 원,
세금과 공과 11만 원 다 더하면 87만 원 나와요. 자, 87만 원에 판매 관리비를 이렇게 차감해 달라고요. 200만 원의 매출 총이익에서 87만 원의 판매 관리비만 쏙 빼시면 얼마가 나와요? 113만 원이 나와요. 자, 보기 중에 113만 원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수익인지 비용인지, 비용 중에서도 영업의 비용인지 판매 관리비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넘어왔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랬어요.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판매 관리비를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를 확실하게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뭐 영업의 비용이랑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이자 비용도 있고 외환차손, 외환산 손실도 있어요. 듣다 보니까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그 다음 외환 차익, 외화 환산이익 모두 다 영업 외 수익에서 보셨던 항목들이죠. 자, 그 외에 이제 기부금,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처분 손실, 재해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잡손실까지 있어요. 굳이 이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주로 다 뭐로 끝나요, 여러분들? 뭐뭐 손실로 끝나요. 우리가 판매비용 관리비는 뭐뭐 비에서 뭐 여비교통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렇게 끝났고, 뭐뭐료 해서 보험료, 임차료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뭐뭐여 해서 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에 뭐뭐과 해서 세금과 공과 이렇게 판매 관리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영업의 비용은 반면 뭐뭐 손실이다라고 보여지죠. 자, 뭐뭐 손실도 있겠고요. 이제 이자 비용과 같은 뭐뭐 비용도 있겠죠. 물론 그 외에 차손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로 시작하는 아이들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에 기록한 내용은 기부금 한 가지가 있지만요. 앞에 강이 아니라 바로 앞전에서 여러분들께 기로 시작하는 영업의 비용 알려드렸거든요. 기억하세요? 자, 그거 뭐였죠? 바로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비로 끝나지만 앞에 기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우리 뭐로 보고 있더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 관리비랑 영업의 비용이랑 조금은 수월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앞에서 배웠어요. 바드럼에 대해서 할인을 할 때 이야기했었고요. 이 할인을 할 때 할인료에 대해서 쓰는 표현인데, 반드시 그때 이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렇게 단서를 줄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차입 거래가 되면 이자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했을 때 그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이야기하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우리가 앞에 유동자산에서 단기 투자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기 투자자산 중에 단기 매매 증권을 얘기했었고요.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 평가 시가액이 떨어지면 이제 평가 손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에 기록했던 가격보다 내가 더 낮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기록이 되겠죠. 자, 이제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회사의 재산이 소실이 되면 재해 손실이고요. 유형자산, 즉 건물도 있겠고 기계장치도 있겠고 차량 운반구도 있겠고
그들을 처분했을 때 그들의 장부가액과 그들을 매각하면서 받게 되는 매각가액이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매각가액이 더 적더라. 적은 돈을 받고서 처분하게 되더라. 회사가 손해보더라. 그럼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쓰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 손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투자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자산 종류에 대해서 내가 취득했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도 처음 듣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수량에 대한 감소와 가격에 대한 감소 중에 이 수량의 감소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 우리 수량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과요.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지금 이 영업의 비용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감모 손실은 이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바로 매출 원가 쪽으로 가산해 주세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이 비정상 감모 손실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위에서 우리가 내용에 넣을 수 없으면 나머지는 이제 잡손실 처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수량의 감소분에 대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쪽으로 정상 감모 손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의 감소만 배운 게 아니라 뭐도 배웠어요? 가격의 하락도 배웠어요. 가격의 하락. 그 가격의 하락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얘기하는데 이 가격의 하락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나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었고요. 비정상 감모 손실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시면 문제 안에서 혼동이 될 이유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외환차손과 외환산 손실. 이 얘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외환 차익, 외환산 이익 이 두 가지를 배우면서 이미 언급했고 심지어 제가 예제 문제도 조금은 보여드렸거든요. 자, 그 예제 문제를 제가 조금 변형해서 가지고 왔어요. 외환 차손이 나오고 외화 한산 손실이 나오게끔 바꿨어요. 자, 볼게요. 외화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해서 이제 10만 원어치가 있더라는 거죠. 이 100달러에 대해서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외상으로 매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외상 매출을 했던 당시에 환율은 이렇게 1,000원이어서 외상 매출금을 10만 원이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지금 회수하는 날의 환율을 보니까 실제로 돈 들어올 때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1달러당, 즉 100달러죠. 100달러에 대해서 1달러당 900원씩 계산이 되니까 9만 원밖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장부에는 분명히 외상 매출금을 10만 원으로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9만 원밖에 안 들어오더라.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만 원일 때 9만 원만 들어오면 만 원만큼은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 손해를 보는 이유는 이런 환율의 차이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해서 볼게요. 이제 외화 부채 상황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 내용도 역시나 이제 100달러 1,000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결산하는 날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한 거야. 자산일 때는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데 부채일 때는 되려 환율이 상승하면 손해를 봐요. 왜? 내가 갚아야 될 부채 액수가 커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00달러만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원이 되나요? 11만 원. 11만 원이 돼요. 자, 내가 원래 빌렸을 당시의 부채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기말 결산하는 날 기준환율로 환산을 했더니 11만 원이나 갚아야 된대요. 갚아야 될 부채의 원금이 만 원이 상승하죠. 부채의 원금이 만 원이 상승한 이유는 기준환율로 환산하면서 환율 차이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 원의 차이만큼 대변에 외화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채의 증가에 대해선 외화를 기준환율로 환산해서 손해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외환산 손실입니다.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할 때의 차이는 외환차손, 외환차익이고요. 결산하는 날의 환율의 차이는 외화환산 손실이다, 외화환산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음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들 영업이익 계산 과정이다라고 하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며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가 되는 것, 즉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이 아래쪽에 나오는 영업의 수익이라든가 영업의 비용은 이미 영업이익이 다 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에 자료를 보았더니 매출원가, 여기 영업이익 계산할 때 필요하고요. 대손상각비나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죠. 하지만 뭐뭐 손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바로 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 계산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만 열거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질문은 똑같은데 유형을 좀 바꿔 놓으셨죠. 자, 매출원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뭐 비용, 뭐뭐 손실, 그리고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이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서 영업이익 계산할 때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 미음, 비읍이 되네요. 디귿, 미음, 비읍을 찾아보시면 4번에 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계정을 찾는 문제였고요. 이건 굉장히 쉬웠죠.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전,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재산의 가액으로서 불효율돕기 성금 내는 거, 수재의연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래요? 기부한다고 하니까 기부금을 묻는 거죠. 자, 그 다음 차변에 기록될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공장, 제품,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이 소실이 되었어요. 즉, 제품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와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대요. 즉, 이대로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화재라는 재해 때문에. 그래서 화재라는 재해를 통해서 회사가 보는 손해는 바로 재해 손실입니다. 자,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이 오게 되면 이렇게 재해 손실로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다음 내용을 보고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 제일 싫어. 왜냐면 두 개는 정확하게 아는데 하나는 긴가민가해. 그래서 이제 뭘 찍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애매하죠. 네, 반만 알면 풀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 또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영업의 비용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기로 시작하는 거.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들 영업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 비용, 뭐뭐 손실. 이런 거 있었죠. 뭐뭐 비용, 뭐뭐 손실, 그리고 또 뭐 차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말고 나머지는 급여는 판매 관리비, 선급 비용은 자산, 비용으로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손익계산서 비용이겠지? 아니에요. 선급 시작하면 자산,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 접대비는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문제를 막 접근하려고 그러면 자꾸 틀려, 자꾸. 그래서 좀 외워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미지급 비용. 앞에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우린 뭐로 보기로 했다? 부채로 보기로 했죠. 뒤에 비용 보고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역시 종류는 딱 3개.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비용 계정도 끝이 났어요. 이 비용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나는 뭐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지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구나. 만약 헷갈리면 둘 중에 뭐라도 하나를 완벽하게 기억해 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판매 관리비는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었고 영업의 비용이 조금 더 심플했죠. 뭐뭐 비용에서 이자 비용 한 가지 있었고 차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뭐 손실들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것도 이제 영업의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출원가를 구하는 내용을 사실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매출원가를 구하는 내용을 많이 만나지 않았던 건 이미 앞에 재고자산 파트에서 충분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미 앞에 재고자산에서 풀어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정리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느덧 회계 2급에 대한 내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결산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면서요.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